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힘겹게 모은 귀중한 돈은 어디에 잠들어 있나요? 혹시 은행 통장 속 숫자로만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래된 장롱 구석이나 누구도 모를 은밀한 장소에 조용히 숨겨두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아는 곳이면 안전하지. 아무도 못 건드리면 그게 최고야. 그렇게 믿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안전하다 믿는 방식에 대한 진실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61세부터 89세까지 그 시기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켜내야 할 마지막 방어선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쌓은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진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수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곤 했죠. 이젠 예금만 잘 해두면 돼. 난 바보처럼 사기당할 사람이 아니야. 그 믿음 참으로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단단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숱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단 하루, 단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의 노력이 수천만 원 단위로 사라지는 현실을 말입니다. 믿었던 자식이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누가 침입해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은행에 안전하게 맡겨놓았던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유조차 알기 어려운 그 날벼락 같은 순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제부터 그 해답을 실제 은행 직원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들과 함께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선 어르신들이 자주 저지르는 돈 관리의 실수와 그 실수를 부추기는 절대 믿어선 안 될 은행 직원의 말들을 구체적인 실제 사례로 파헤쳐 드릴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을 지키는 법을 아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며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더욱 절실한 조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만 멈춰서서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분명 오늘의 이야기 속에는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배움 하나쯤은 들어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금, 그 믿음의 상징이 되어온 그 선택을 왜 지금 당장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결코 믿어서는 안 될 3가지 달콤한 말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늘 이게 제일 안전해라고 굳게 믿어온 그 습관들이 사실은 당신의 노후 자산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진짜 위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건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오랜 세월 은행 창구 앞에서 반복하신 3가지 착각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 착각들은 단순한 오해나 착오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그중 몇몇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현금은 집에 둬야 안심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은행 시스템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자식들에게조차 자신의 돈 이야기를 꺼내기 껄끄럽다 보니 결국 내 손 닿는 곳, 내 눈이 닿는 곳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심리인 거죠. 그래서 조용히, 은밀하게 그 돈을 감춰두십니다. 어떤 분은 비닐을 2겹이나 씌우고 그 위에 다시 수건을 덮고 양말 상자 안에 1,000만 원을 넣어 장롱 깊숙이 밀어넣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쯤 지났을 무렵 그 돈을 꺼내 보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돈 다발은 눅눅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곳곳엔 곰팡이 얼룩이 피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폐에서는 숫자와 글자가 지워져 있었죠. 결국 은행에 들고 갔지만 430만 원어치는 이미 더 이상 돈이 아닌 그저 손에 쥔 낡은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살면서 내 돈이 썩는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울먹이며 하신 그 말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눈앞에 두었다고 해서, 애써 감쌌다고 해서 돈이 안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돈을 자신이 볼 수 있는 곳이 아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맡겨야 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은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행이라고 해서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직접 경험하며 배웠습니다. 그중 두 번째 착각은 이자가 높으면 한 통장에 몰아넣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평생을 알뜰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혼자 사시며 꼼꼼히 모은 돈을 들고 은행을 찾으셨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정기예금으로 부탁해요. 이자 높은 걸로. 담당 직원은 익숙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죠. 네, 이 통장이 지금 가장 높은 이자를 드립니다. 전액 넣으시면 최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로부터 2달 후 할머니는 다시 은행을 찾으셨습니다. 눈가에 이슬이 맺힌 채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떼셨습니다. 우리 딸이 큰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병원비가 급해서 돈 좀 찾아야겠어요. 문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1억 원짜리 예금을 해지하려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제법 많이 붙었습니다. 계약서에 작게 쓰여 있던 조항들, 이율이 낮아질 수 있고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들, 이제서야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할머니는 기대했던 이자는커녕 수백만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왜 그걸 한 통장에 다 넣었을까? 속절없이 흐르는 목소리로 내뱉은 그 한마디는 담당 직원의 입을 굳게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저는 그 이후부터 상담할 때마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은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닙니다. 나눠 넣으셔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언제든 갑작스러운 삶의 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돈이 있어도 꺼낼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교묘한 착각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큰 위기를 부르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어서 풀어가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삶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건강이라는 건 참으로 요물 같아서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평생 무탈하던 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일도 결코 드물지 않죠. 그러니 돈을 모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준비된 지출입니다. 그 준비는 단순한 예금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첫째, 3달치 생활비 정도는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에 따로 보관하세요. 그건 일상이라는 이름의 갑작스런 변화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둘째, 병원비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자녀로부터의 급박한 도움 요청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비상자금은 중도해지가 자유로운 통장에 분산시켜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절대 손댈 수 없는 진짜 노후자금이라면 그제서야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최소한 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율 높은 곳 하나에 몰아넣는 게 최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급할 때 꺼낼 수 있는 돈이 곁에 있는가입니다. 이율이 아니라 손 닿는 거리의 유연함이 진짜 자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착각.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서류를 맡겨도 괜찮겠지. 이 생각은 때때로 너무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김창섭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오셨고 가까운 가족도 곁에 있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대신 늘 함께 시장을 다니고 병원도 동행해주는 이웃 지인이 있었죠.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니
자연스럽게 신뢰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만약을 위해서라도 인감이나 통장, 등기 서류 같은 거 정리해 두셔야 해요. 제가 복사해서 잘 챙겨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그 말에 고마움을 느꼈고 작은 의심조차 품지 않고 모든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통장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승인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뒤늦게 신고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 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어르신의 얼굴엔 말로 닿을 수 없는 허탈함이 드리워졌습니다. 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날 돕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지듯 작았고 고개는 깊이 떨궈져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제가 간절히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돈이라는 건 눈앞에 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이자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며 오래 알았다고 해서 믿어도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내 돈은 언제든 꺼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함께 다룰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현금을 장롱 깊숙이 숨겨두고 계신가요? 혹은 예금 전부를 한 통장에 넣어놓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 여겨오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믿는 사람이라 서류 한 장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적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하시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노후, 우리의 자산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소개한 잘못된 돈 관리 습관들, 그 시작이 정말 어르신들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첫 단추는 아주 은근하고 친절한 은행 직원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말들 속에 숨겨진 함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은행 직원의 세 가지 멘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꼭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은행에 근무하던 시절 수없이 들었던 말들 가운데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셨던 절대로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는 위험한 문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귀에 익숙하게 들리셨다면 그 순간은 반드시 다시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그 말들이 건네질 때는 언제나 방심과 신뢰가 교차하는 틈을 파고들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 씁쓸하고도 아픈 기억이 되어 남았으니까요. 첫 번째 말,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이 말은 어르신들이 가장 마음을 놓는 순간에 은근히 스며듭니다. 내 나이에 맞춘 상품이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서류 한 줄 제대로 읽지 않고 도장을 찍게 만들곤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박영숙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치마 저고리에 조심스레 짚으신 지팡이, 고운 미소로 은행 문을 넘으셨을 때만 해도 모든 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4천만 원 정기 예금으로 넣으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상담 직원은 부드러운 말투로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같은 분께 딱 맞는 상품이 있어요. 이자도 훨씬 높고 요즘 아주 인기 많아요. 그 친절한 말에 안심하셨던 어르신은 계약서를 찬찬히 읽지도 않고 서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은 단순한 예금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출렁이는 고위험 펀드였고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몇 달 뒤 갑작스럽게 생활비가 필요해져 다시 은행을 찾으셨을 땐 이미 1,000만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뒤였죠. 이 돈으로 식비라도 쓰려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는 저의 가슴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명심해야 합니다. 연세에 딱 맞는다는 말이 정말 나를 위한 배려인지 아니면 실적에 쫓긴 영업 멘트인지 그 진위를 판단하는 건 결국 본인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들었던 말, 오늘 안 하면 손해예요.
내일부터는 금리가 떨어져요. 이 말은 특히 월말이나 분기말, 은행 지점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전형적인 판매 유도형 멘트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는 조급함을 심어주는 말이죠.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인숙 어르신도 이 말에 휘말린 분이셨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예금으로 넣어두고 다른 용무로 은행을 찾으셨을 때 조용히 다가온 상담 직원이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지금 조건 좋은 상품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까지만 가입 가능하세요. 내일부터는 조건이 바뀝니다. 어르신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마음이 급해지셨고 충분한 설명을 들을 틈도 없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확인해 보니 그건 일반 예금이 아니라 펀드와 보험이 혼합된 고위험 상품이었습니다. 심지어 예금형이라는 이름에 속아 원금 보장이 되는 줄 아셨지만 실제로는 손실 가능성도 큰 상품이었죠. 그날 하루만 더 생각했어도 안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타는 그날 받은 조급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선택을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정 좋은 금융상품이란 무엇일까요? 설명할 시간도 가족과 상의할 여유도 충분히 줍니다. 그 반대라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가장 교묘하고도 은근한 말, 자녀분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오히려 배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돈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이 말은 어르신을 외롭게 고립시키고 중요한 결정을 홀로 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허점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조용히 다가와 자녀에게는 말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그 순간은 배려가 아니라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어떤 말이 당신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멘트가 당신의 신뢰를 앞세워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당신이 의심 대신 믿음을 택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처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실제 은행 직원의 멘트들을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작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담한 아파트, 그곳에 살고 계시는 74세 윤경자 어르신은 조용한 성품만큼이나 모든 결정을 혼자 곱씹어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을 찾은 그녀에게 상담 직원이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자녀분들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괜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이 상품은 어르신만 알고 계셔야 혜택을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윤 어르신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혼자서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용기를 건넨 채 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원을 찾게 되었을 때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상품은 흔한 예금이 아니었습니다. 6년 동안 유지해야만 원금을 지킬 수 있는 변액 보험이었고 중도 해지를 하려면 무려 2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자녀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아들과 딸은 알게 되었고 놀람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편이잖아. 그 말에 윤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었습니다. 속았다는 분노보다 중요한 결정을 혼자 짊어졌다는 사실이 자식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남깁니다. 누군가 가족에게는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때 그 순간이야말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 상품이라면 가족과 상의할 여유를 주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볼 시간을 허락해줘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 중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3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둘, 오늘 안 하면 손해예요. 금리가 내일부터 떨어져요. 셋, 자녀분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 말들이 들려오는 순간 귀보다 먼저 마음의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그 말들이 전하는 건 배려가 아닌 유혹이며 정보가 아닌 전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에 도달했습니다. 진짜 돈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오래된 산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득한 세월을 품은 어느 깊은 산 중 이름 없는 작은 마을. 그곳엔 한평생을 근면과 절약 속에 살아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새 옷을 사입을 때도 그는 손바느질로 옷을 꿰맸고 들에서 농사지은 쌀 한 줌도 귀하게 여겨 소중히 쪼개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집 뒤뜰 땅속 깊숙한 곳에 묻었습니다. 이 돈은 진짜 위급할 때만 꺼내는 거야. 아무 일 없을 땐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노인은 그렇게 스스로 되뇌며 살아왔습니다. 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손대지 않는 인내,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세월은 늘 우리 뜻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쓸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혹시 더 급한 날이 올지 모르니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 급한 날이었다는 걸. 뒤뜰 흙 속 깊이 잠들어 있던 1,000만 원. 그 돈은 결국 노인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그의 손에 닿지 못한 채 땅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수많은 현대의 윤노인들이 존재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돈을 아끼고 모으고 숨기지만 정작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못하는 그 슬픈 현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어리석음이 아닐까요?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돈을 쌓는 것보다 돈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도록 꺼내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 이야기 끝에서 당신 마음에 하나 깊이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흘러나온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아껴 묻어둔 돈이 끝내 그의 손에 한 번도 쥐어지지 못한 채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덮게 될 줄은요. 윤기 없는 창백한 손, 눈빛 없는 눈꺼풀. 삶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가족들은 조심스레 뒷마당 흙을 파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건 돈이라 부를 수도 없는 형체였습니다. 쥐가 파먹은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있었고 축축한 곰팡이와 함께 엉겨붙은 종이 조각들. 색은 바래고 숫자와 글자는 사라졌고 아무리 눈을 가까이 가져다 대도 이게 얼마였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탄식했습니다. 그토록 아껴온 돈이 결국 아무 쓸모없이 흙으로 돌아갔구나. 이 이야기가 전하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돈은 쌓는 데서 가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내 돈이 되기 위해선 내가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깊이 숨겨져 누구도 모르는 채 방치된 예금, 주인조차 잊은 통장, 그런 자산은 결국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채 세월 속에서 쓰러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금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 생활비, 병원비, 장기 자금은 철저히 나눠 관리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현장에서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져와 가족과 함께 꼼꼼히 읽고 다시 읽는 것. 돈은 혼자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말들,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오늘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금리 내일 떨어져요. 이건 자녀분께는 비밀로 하시는 게 나으세요. 이 말들이 들려오는 순간 길을 닫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닫으세요. 그 잠깐의 망설임이 앞으로의 10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머릿속에도 떠오른 장면이 있었나요? 어머니도 저랬는데 나도 예전에 비슷한 말에 혹했지.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준비하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교훈을 다시 한번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금은 손에 닿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습기와 세월은 돈조차 상하게 만듭니다. 필요할 때 꺼낼 수 있어야 비로소 내 돈입니다. 둘째,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몰아넣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병원비, 생활비, 장기 자금은 반드시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위급한 순간 나를 지켜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오래된 관계라 해서 무조건 신뢰해선 안 됩니다. 돈과 서류는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 문장, 연세에 맞는 상품, 오늘만 가능한 혜택, 자녀에겐 비밀, 이 들릴 때 그 순간은 당신의 손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단 한 번의 방심이 그 모든 시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들이 그 방심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전하고 싶은 작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스쳤나요? 이건 꼭 우리 어머니 얘기 같아요. 나도 언젠가 저런 말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었지. 만약 그런 기억이 떠올랐다면 여러분의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문장이 낯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꿔줄 귀중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어주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부모님께, 친구에게, 형제자매나 이웃에게. 당신의 손끝에서 건너간 단 하나의 영상이 어쩌면 한 가정의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커다란 방패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제가 드리는 말 한마디를 남기며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돈은 많이 모은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바로 그 현명한 여정 위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쌓인 이 작은 깨달음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는 따스한 든든함이 되고 당신의 삶 전체에는 고요하고 깊은 평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돈, 당신의 시간, 그리고 당신의 노후.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그건 오직 당신 자신만이 지켜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삶의 지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당신의 오늘이 내일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